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메리카는 8년 연속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엘리트상에 빛나는 대한 프로스펙트 메디컬 그룹 제공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팬데믹이 된 이후에 시간 개념이 많이 혼란스러워진 주민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올해 있었던 일들도 오래전에 일어났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내용이 화제라고 하는데요. 박경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분명히 벌어진 일인데 올해 일어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는 주민들이 많다면서요. 네, 사실 올해라고 해봤자 5개월이 채 안 지났으니까 안 됐죠. 그렇게 네. 오래된 일들은 아닌데요. 마치 까마득한 일처럼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이 돼야 올해 10대 뉴스 같은 거 전해드리면서 맞아, 올 초에 그런 뉴스도 있었지 하고 되짚어 보는데요. 지금은 5월 중순에 벌써 올해 무슨 주요 뉴스가 있었는지 기억나 하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많은 네티즌들, 주민들은 정말 이게 올해 있었던 일이라고 라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소식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주세요. 네, 가장 먼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입니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작년부터 진행되어 오긴 했습니다만 탄핵 심판이 본격화된 건 1월 중순 16일부터였고요.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게 2월 초였습니다. 2월 6일에 이 무죄 선고가 나왔었습니다. 아하, 느낌으로는 한 1년 반 정도 전의 일 같이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오래된 일 같죠. 이 정치와 관련돼서는 또 하나 또 오래된 일 같은 게 하나 또 있어요. 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치열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7명이었던 게 불과 2달 전쯤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했다는 뉴스가 나왔던 건 2월 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슈퍼 투스데이가 3월 3일이었으니까 2달 좀 더 됐는데요. 이때도 후보 5명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마이클 블룸버그,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털시 게바드 후보까지. 그래서 마지막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버니 샌더스 후보까지 중도 포기를 선언한 건 지난달 4월 초였습니다. 아하, 한 달 정도 전이었었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요, 남가주 지역에서는 캘리포니아주의 예비 선거도 올해 좀 특이한 방식으로 치러졌어요. 네, 이 캘리포니아주 예비 선거도 그 슈퍼 투스데이에 맞춰서 3월 3일에 열렸는데요. 그런데 LA에서는 특이하게 투표소가 아닌 투표 센터가 설치돼서 조기 투표 기간이 2월 말부터 해서 11일 동안 치러졌습니다. 투표 기기도 태블릿으로 좀 특이했는데요. 앞으로 투표는 어떻게 치러지게 될지도 사실 관심입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오는 11월 본선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선거에서는 등록 유권자 전원에게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한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우리 한인들에게 특히 잊지 못할 소식이 올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먼저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팀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게 2월이었습니다. 네. 2월 9일에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고요. 그에 앞서서 그 자막의 1인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화제의 수상 소감을 전한 골든글로브 시상식도 올해 1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뉴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가장 가깝게 느껴지긴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감동적으로 봐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네. 연예 뉴스 가운데 또 다른 그 큰 소식이 있었는데 BTS 관련 소식요.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연한 거예요. 네, 이 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그래미 시상식에서 공연을 벌인 것도 큰 화제를 불러모았는데요. 제61회 그래미 시상식은 올 1월 26일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빌리 아일리시가 최연소 수상을 했었는데요. 스테이플스 센터의 그 관객들이 가득 찬 가운데 BTS가 공연하고 빌리 아일리시가 노래하는 그 모습이 아득하게 먼 옛날같이 느껴집니다. 정말입니다. 빌리 아일리시가 그 머리칼 네, 파란색으로 네네 맞습니다. 염색했고, 연두색. 네네. 그와 같이 정말 노래 잘하던데. 이 그래미상 시상식 하면 또 생각나는 소식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 헬기 추락 사고도 같은 날 발생했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비 브라이언트 소식이 정말 가장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1월 26일 그래미 시상식이 열리던 같은 날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지금 전면 중단된 가운데 농구 NBA 마지막 경기가 열린 것도 불과 8주 전이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팬들은 그런 기다림이 큰 만큼 그 기간이 더 길게 느껴지지 사실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 중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불리는 슈퍼볼 경기도 올해 열렸잖아요. 네, 올해 슈퍼볼은 2월 2일 플로리다주에서 펼쳐졌습니다. 네. 이 슈퍼볼에서는 제니퍼 로페즈와 샤키라가 화려하게 해프타임 쇼 펼쳤는데요. 그 수많은 관객들이 열광하던 게 지금은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불과 석 달여 전에 아하. 있었던 일인데도 말이죠. 그런가 하면 케이티 페리 콘서트도 약 8주 전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공연을 언제 다시 즐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만큼 까마득한 일처럼 기억된다는 반응입니다. 그래미 시상식 하면은 아니 이 뭡니까 이 스포츠 지금 슈퍼볼 경기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저도 지금 정신이 없네요. 제가 지금 댓글을 조금 보다가 네. 깜빡 지금 놓쳤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오래전 일처럼 기억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다고요. 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 소식입니다. 미군이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한 건 아마 올해 들어 가장 처음 충격적인 뉴스로 꼽힐 텐데요. 1월 3일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네. 그때 이란이 미국에 보복한다고 해서 불안감이 한때 높아졌었고요. 이 여파로 유가도 급등하고 그랬었죠. 물론 지금 전해드리는 소식 중에 가장 오래된 뉴스이긴 한데 확실히 그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네. 네. 대체로 스포츠 연예 소식은 조금 최근 기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과 관련한 소식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자, 올해 한인 사회에 나온 큰 뉴스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손님들이 많이 찾는 한인 마켓 중 한 곳인 가주 마켓이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올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주 마켓 가보면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다 잘 지키면서 손님들이 쭉 줄 선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뉴스는 1월 10일에 나왔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포에버 21 매각 소식도 올해 있었죠. 네. 2월 7일에 이 포에버 21 매각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처음 나왔고 그 후에 2월 중순쯤에 매각이 최종 승인됐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칸 드림의 아이콘 장도원 회장이 그 성공 신화도 이제 막을 내렸다라는 소식이 한인 사회는 물론 한국에서도 큰 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LA 한인타운에서 끔찍한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추격전을 벌이던 중 사고를 내서 그 용의자는 도주하고 거기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한 남성은 다리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 사고 있었는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1월 13일에 발생한 거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베벌리 힐스에 저택을 샀다는 뉴스도 올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는 무려 1억 6,500만 달러를 들여서 베벌리힐스에 있는 그 저택 구입했는데요. 이 소식은 2월 12일에 나온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래된 최고 매매가로 기록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감이 유행한 거 그것도 올해 초였잖아요. 네, 미국에서 독감 유행했던 게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지속됐습니다. 예. 거의 이때 독감과 함께 그 감기도 같이 유행해서 안 걸리고 넘어간 분들은 거의 안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독감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질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올해 나온 국제 뉴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호주 산불이었는데요. 네, 이 호주 산불도 지난해부터 시작되긴 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이상 지속됐는데요. 네. 미국에서 소방관들이 호주에 파견된 건 대부분 올해였고요. 또 산불에 고통받는 코알라 사진과 영상이 퍼진 것도 거의 올해였습니다. 호주 산불은 진화되긴 했습니다만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굉장했더라고요. 네. 네. 호주 산불. 자, 정말 많은 뉴스들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일어났던 그런 소식들이잖아요. 네네. LA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처음에 나온 거는 또 언제였습니까?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1월 21일이었습니다. 1월 21일 시애틀에서 나왔죠. 네, 한국에서 확진자 나왔던 날이랑 같은 날이에요, 그죠? 네, 이 중국에서 온 여행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발표로 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이때였고요. 그리고 LA는 그 닷새 후인 1월 26일에 나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나왔다고 처음 발표한 게 1월 26일이었고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은 사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남가주에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예. 첫 확진자는 LA보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아하. 하루 전날인 1월 25일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표됐는데요. LA와 오렌지 카운티 둘 다 이 우한을 갔다 온 방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LA 확진자는 오늘 아침 32,269명, 오렌지 카운티 확진자는 3,5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시간 개념이 좀 엉망이 되면서 오래 있었던 일이 한참 전에 일어난 것 같이 느껴진다는 소식, 이걸 좀 알아봤는데요.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정말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올해 있었던 뉴스들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작년에 있었던 일까지도 그의 작년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이 꽤 됐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란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한 네티즌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초반에는 참 좋게 시작했었는데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감이 컸는데 이런 해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그 시간 안에 늙어버린 것 같다는 주민들도 상당수입니다. 네, 공감이 갑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집에 지금 이제 재택에 좀 계속해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게 벌써 2달이 가까우잖아요. 네. 세월은 빨라요. 또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맞습니다. 네.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네. 항상 손 씻으시고 마스크 하시고 사람하고 거리 꼭 두시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활을 이어갈 때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요? 모든 시기가. 그렇게 그렇죠. 희망을 가져야죠. 뭐. 이게 뭐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을 이루고 있겠습니까? 이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갖고 참아가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댓글을 보면서도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모든 분들이 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민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댓글도 조금만 이상한 어투의 댓글을 올리시면은 금방 반응이 나오고 이런 거 저렇게 보면서 아까 제가 저 방송 좀 진행에 좀 실수를 했습니다만은 조금씩 이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고 대길이지 하시고 우리 기다리십시다. 네. 네. 네, 좋은 날이 꼭 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경규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